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환입니다. 네, 어제 어린이날은 잘들 보내셨나요? 아직 뭐 청소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날이 뭐 새로울 건 없지만 그래도 푹 쉬면서 여러분들이 숙제도 하고 또 이제 공부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자아 성찰, 자아 탐색을 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단 1분이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재를 점검하고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선생님과의 수업은 늘 계속해서 꾸준하게 되어야 합니다. 114번 칼럼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말이 좀 이상하죠? 인생을 망치러 왔는데 구원자래. 구원자가 뭡니까? 나를 네 인생을 구원했어. 도와줬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사람으로 착한 사람을 만들어줬어. 이게 구원자, 조력자이죠? 조력자이죠? 이렇게 좀 말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걸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 기법으로 뭐라고 배웠죠? 우리 역설법. 역설법. 대답하는 친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누구지? 역설법은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이 글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이 홍은전 작가님이 쌤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존경할 배울 부분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인생에서 이분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어. 특별한 경험. 더 모멘트지. 더 모멘트. 그 특별한 순간에 이분이 경험을 가지고 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계획보다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지만 그것이 곧 이분의 인생에서 구원이었다. 결과적 놓고 보면 선생님도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2003년 5월 이쯤이네요. 이쯤에 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전은 광역시, 쌤 대전 출신이거든. 대전은 광역시 청소년 쉼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우편물로 날라왔어요. 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후원도 받고 뭐 이렇게 뭐 장애 기부도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안내문이 조그마한 책자예요. 보통 우편물 쌤이 공익으로 이것저것 다 하는데 관리하면 이런 것들은 공문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폐기하거든. 그런데 펼쳐나 보자 뭐 하는 데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쌤이 지금은 국어 선생님이지만 그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를 쌤이 이제 가르쳤어요. 쌤 그때 영어 잘했거든. 수능 2등급 출신이야. 영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곳이야. 여기서 이제 교육이 이제 여기서 집처럼 학교 가고 일상생활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 쉼터에 있는 시간에 공부하면 좋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도 전화해가지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와보시라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이제 영어 뭐 애들이 기본적인 거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영어 열심히 가르쳤지. 소리 질러 가면서 막 이렇게 했었지. 애들이 엄청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 그때 선생님이 내 적성에 맞나? 내 적성에 맞나? 쌤이 이전까지는 공학도였고 공학도라면 정보통신공학과 출신이었거든. 이과 출신이야 선생님이. 뭐 반도체 만들고 뭐 그런 것들 아마 했었을 거야. 내 친구들 지금 그런 데 있거든. 그 선생님의 내 직업에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선생님이 선생님 되는 학교 가야 되겠네? 재수를 결심하고 그해 2003년에 11월에 수능을 봐서 2004년에 공사학번으로 20살 다시 신입생이 됐어요.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때 그 아이들이 있어. 애들이 민땡이, 승땡이, 또 진땡이. 뭐 이름을 뭐 말하기 좀 그렇죠? 있어. 여자아이, 남자아이였는데 쌤 수능 볼 때 와서 응원도 해주고 막 그랬었어. 수능 보기 전날 와가지고
초콜릿 사주고 막 그랬었어. 3명의 친구가 있네. 되게 기억에 남아. 아직도 아이들의 모습이 선해. 얼마나 지났어? 2021년이니까 20년 좀 안 되는 거잖아. 지금 한참 뭐 청년으로 잘 자라 있겠지. 한 번쯤 보고 싶고 궁금해. 그래서 선생님 다시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한 번도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선생님의 얘기였습니다. 별 재미없죠? 네. 자, 그럼 이 홍은전님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는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평범한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나에게 삶은 선착순 달리기 같았다. 고등학교 2학년 체육시간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뛰어! 10등까지를 가려낸 후 그는 다시 호루라기를 불었다. 뛰어! 나머지들은 또 달렸다. 꼴찌 그룹을 만들어내 기합을 주는 게 목표인 그런 달리기였다. 달리기를 못하는 애였던 나는 그래서 몹시 무서웠다. 나고자 이제 뭐 계속 순위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었겠죠. 여기서는 되게 싫어 죽을 힘을 다해 달리면서도 나보다 뒤처진 애들 보면 안심하는 거잖아. 하는 내가 너무 싫었던 그날. 왜 싫었을까? 이렇게까지 해서 소중한 친구들을 경쟁자로 보면서 걔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밝은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아마 싫었던 것 같아. 가장 열심히 가장 마지막까지 달린 아이들이 벌을 받았다. 꼴찌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려내는 건 좀 그래. 사색 얼굴이 허옇게 된 거지. 뛰니까 얼마나 힘들 거야. 여기 힘든 표정이겠지. 친구의 얼굴, 선생의 비릿한 웃음. 그러게 똑바로 달리라 그랬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만 했겠지만 그런 표정. 나의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웠겠지. 굴욕감이 좀 중요해요. 모멸감을 느낀 거야. 자기 모멸감. 그러니까 친구보다 좀 더 일찍 들어왔다는 데에서 안도함을 느끼는 데가 마치 내 인격이 모독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굴욕감, 모욕감, 모멸감을 느낀 거지. 그날의 모든 것이 트라우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야. 상처가 된 거지. 내 몸에 각인되었다. 도장 이름 새기잖아. 새겨진 거야. 몸에 새겨지다. 끔찍한 경험이었겠네요. 대학교 4학년 때 교사 임용시험. 선생님도 임용시험을 봤어요? 준비하기 위해 서울 노량진 학원에 등록했다. 선생님도 등록을 했었어요. 등록하고 대전에 있었으니까 주말에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 거대한 선착순 달리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대학교 가기 위한 거였고, 여기서는 이제 대학 가서도 취업을 하기 위한 선착순 달리기인데 거대한이지. 취업의 문이니까. 임용의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은데 달리는 사람은 노량진 바닥에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비유, 직위법이지? 많았다는 뜻이지. 그렇지. 경쟁률이 지금도 몇십 대 1 하잖아. 공무원 시험은 더해. 몇백 대 1이지. 책 읽으며 나누었던 좋은 가치, 교육에 대한 선생님이니까 교육은 뭐 어떠해야 한다. 얼마나 좋은 가치가 많아. 모두 합격 이후로 유예되었고 미루어진 거지. 사람들은 옆 사람을 경계하며 미친 듯이 자기를 착취했다. 왜냐면 꿈을 바로 지금 하고 싶으면 못하고 미루는 거잖아. 그것이 이제 자기 착취라고 본 거지. 나는 끔찍하게 우울했다. 수험생들은 되게 좀 힘들어요.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고 온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았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을 뒤져 노들 장애인 야학을 찾아갔다. 선생님이 이제 그 만나는 그 순간, 쌤은 청소년 쉼터를 만나는 순간, 이분은 노들 장애인 야학을 만나는 순간이네요. 그 의미 있는 순간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차별에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거창한 명분은 없고 그냥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절박한 선택이었어요. 3문단. 그곳에서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또래의 장애인들, 20대 초반이잖아. 들을 만났다. 왜 못 갔을까? 그런 시설이 없고 차별적 인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누구나 다 똑같이 배움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못한 거지. 이거는 이분들의 잘못이야? 아니야. 국가의 잘못이지 우리 사회의 잘못인 거야. 그들은 이 선착순 달리기에서 가장 먼저 제외된
제외된 혹은 아예 기회를 주지 않은 낙오된 네가 뭘 달려? 이렇게 됐겠지 아마도. 나의 첫 임무는 신림동에 사는 여성을 야학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 나는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역이거나 지금은 지하철역에 새로 만들는 곳에 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 근데 에스컬레이터 있다 하더라도 저상 그거 아니라 대부분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해. 자기 휠체어 이동기가 고장나가지고 다친 경우도 있거든. 엘리베이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잖아. 근데 옛날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금도 없대. 전부 다 있지 않대. 역사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없는 거지. 자, 지하철 화장실 앞에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어. 계단 같은 것들이 모두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문장 어떤 말을 할까?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같은 말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가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잖아.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무력감을 느끼겠지. 휠체어를 탄 그를 들고 지하철역을 오르고 내리기 위해선 시민들을 향해 무수히 많이 외쳐야 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온 우주가 나서서 우리의 이동을 방해하던 그 길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 같았다. 비유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너무도 낯설어서 야학에 도착한 우리는 미지의 땅을 찾아서 용감한 탐험가들처럼 빛나는 모험담을 하나씩 품게 되었다. 이 모험담이 우리 같은 비장애인은 그냥 가는 거잖아.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모험담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잖아. 이 스펙타클한 모험담이 참 그렇지. 자,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분이 4학년 때니까 4학년 때 이제 임용고사를 보는 거죠. 4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보거든. 첫 시험을 보거든. 밤에는 야학에서 수업을 했다. 낮과 밤의 세계가 너무 달라서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왜? 낮에는 힘들고 밤에는 행복했으니까. 어떤 이는 평생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어떤 이는 평생 같은 자리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았다.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전력 질주하는 낮의 세계, 대조적이지.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가 대조적인 거야. 강한 사람들 가득 찬 황폐하고 허약한 세계였다. 황폐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세상이니까 건강하지 못한 세계야. 그거를 허약하다라고 하는 거야.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없잖아. 아무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주변에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맞거든. 그와 달리 둥글게 둘러앉은 밤의 세계는 대조적이지. 눈부신 생명의 기운이겠지. 에너지가 가득했다. 약한 사람들이 단단하게 연결된 아름답고 강한 세계가 나에게 속삭였다. 이건 인용인 거야. 그치? 인용이지. 직접 인용이지.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이곳에 오셨다면 당신은 아무래도 비장애인인 이 글쓴이일 것이고 나는 아마도 장애인이겠지. 그냥 단순하게 도우러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봅시다. 참 멋진 말이야. 아, 이건 별표가 몇 개야 벌써. 너무 멋지고 감동적이고 선생님같이 비장애인인 나에게는 좀 부끄럽게 하고 그런 것 같아. 당신의 해방, 나의 해방. 서로서로 집착이 없어지는 거거든. 해방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거칠 것 없이. 얼마나 멋있어. 부럽고 자유로운 존재잖아. 이런 것들 참 좋은 말이야. 별표 빵빵빵빵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공책에다가 뒤에 꼭 정리를 해주세요. 이 문장 그대로. 당신이 나를 도우러 이곳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긴밀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봅시다.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 아까 말하지 않았지만 2003년 그 5월에 선생님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 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삶의 실존적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아니, 했었어. 그거의 탈출구가 성당에 가는 것이랑 이거였었어. 자, 다시. 자, 몇 달 뒤 나는 그렇게 같이 만나서 일하고 몇 달이 지났어. 나는 선착순 달리기 대회에서 빠져나왔다.
임용시험은 보지 않았다. 아무도 이기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면 내가 좀 근사해 보이는데 실은 그 반대였다. 솔직하시네. 누구에도 지고 싶지 않았다. 질 것이 분명한 싸움이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을 그만하고 싶었다. 나 자신과 싸우는 일. 싸워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세상이다. 그렇지.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내가 배웠어. 2001년 나는 이 근사한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때 나도 학생으로 입학했던 것이다. 서로 배우는 거거든. 그 학교에서 배운 어마어마한 것을 그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 간단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이 궁금하네. 나는 장애와 저항의 렌즈를 통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되었다. 그렇지. 인식의 성장인 거야. 아는 만큼 배우고 본 만큼 아는 만큼 보이고 본 만큼 세상은 달라지는 거야. 다시.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본 만큼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문단. 장애인을 차별하는 비장애 중심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능력주의. 능력주의라는 것은 능력에 따른 공정한 차별. 그러면 공정하다는 말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아예 이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 이 능력이라는 것이 누구는 서울 좋은 대학 나오고 누구는 지방대학 나왔다 그래서 기회조차 평등하지 않다면,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차별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공정하지 않지. 그래서 이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비장애 중심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거 안 되지. 최근에 알았다. 나의 억압과 나의 해방의 이름을 찾은 기분이다. 억압과 나의 해방 이름을 찾았다라는 말은 뭔가 더 해야 할 거를 찾았다는 얘기지. 전교 1등이 사회적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쥘 때 반대편에서 능력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되는 작은 당한표는 인용이야. 이 글쓰기 생각이 아니야. 장애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시설에 감금된다. 시설. 장애인 시설. 우리 옛날에 탈시설이라는 말 배웠지? 탈시설. 시설을 벗어나서 사람 주변에 있어도 충분하게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장애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었지? 그리고 그 스펙트럼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난 나처럼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한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비장애인인 내가 장애 운동을 하는 것을 연대라고 하거나 다른 이의 해방을 돕는 것이라고 여긴다.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장애 운동이란 이 세계의 근간 아주 기본을 뒤흔드는 목소리이자 이 사회의 설계를 완전히 바꾸는 운동이다. 버스를 점거하고 달린 자동차를 향해 뛰어든 이분들은 이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시위를 했었어. 내 인생도 아름답게 망쳐 놓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 진정 나의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된 거야. 네. 오늘 이 글에 대한 수업은 선생님의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좀 길었죠? 근데 한 번만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사진,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사진입니다. 올해 있었던 일이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왔다 갔다 타는 그런 거예요. 누구는 승차 지연 때문에 불만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해 2월 10일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시민단체입니다. 서울 노원구 4호선 지하철역에서 역사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면 아직도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시위하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캡처한 서울신문의 기사예요. 선생님이 이거는 쌤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기사가 좀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사진도 이 기사에서 쌤이 이제 발치에 복사해 붙여놓은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